감정의 민첩성은 자신의 내면의 경험, 생각, 감정, 충동 이런 거를요,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 감정에 갇히거나 휩쓸리지 않고 나의 그런 가치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핵심 가치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 이거를 감정의 민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감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정, 정서 이런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영어 단어는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지금부터 민첩성을 키워야 되는 감정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념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첫 번째 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감정이라고 번역을 해요. 가장 많이 감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어펙트라는 건 뭐냐면 그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이 있는데 이런 걸 그냥 다 모두 포함하고 퉁쳐서 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무드는 보통 기분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그러니까 원인이 명확하지도 않고요. 그냥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는 그런 정서 상태? 이런 거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뭐 원인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민첩하게 다뤄야 되는 감정의 종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라고 빨간 글씨를 표시한 이모션하고 필링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이모션하고 필링은 조금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이모션은 보통 정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책에서는. 근데 이모션은요, 특정 사건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특정 사건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약간 짧은 시간 동안 조금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에 뭔가를 문의하러, 얼마 전에 뭐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뭘 하려고 주문을 하려고 갔는데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 키오스크가 햇볕에 반사가 돼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운터에 가가지고 여기서 주문을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은 제가 이제 반사돼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들어온지 모르고 짜증을 팍 내면서 밖에 나가서 하라고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약간 근데 제가 그 화를 참고 그래도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해서 화를 참고 키오스크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안쪽에도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주문하면서 제가 아까 저 친구의 반응에 왜 그렇게 순간 화가 났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문을 받는 친구는 젊은 친구, 저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세요라는 말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키오스크 사용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봐 저를 무시하는 걸로 제가 느끼고 기분이 나빴다. 아, 내가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짜증이 팍 나는 거가 이모션이에요. 사실은 자극이고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인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원인을 생각하기 위해서 천천히 곱씹어 봤잖아요. 내가 근데 뭐 제가 바쁘니까 저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발끈하면서 화가 났지?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화가 났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을 정리했거든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때 제가 인식한 저의 감정이 인지한 감정이 필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션은 어떤 자극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파박 해가지고 강하게 탁 하고 느끼는 그 순간이 이모션이고요. 필링이라는 건 이미 제가 감정을 인지하고 이걸 언어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내가 느끼고 있는 상태가 필링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필링 상태가 돼야 아는 건데 사실 이모션하고 필링을 뭐 이렇게 뭐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부터 민첩하게 다뤄야 되는 감정은 원인이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도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 그러니 감정의 민첩성을 키운다는 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애써 전환하는 것이 민첩성을 키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지금 좀 더 뭔가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런 외부 자극이 있어요. 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감정, 이모션하고 필링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 자극이 있고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강렬한 뭔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퇴근하고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걸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저놈의 버르장머리 이렇게 화가 나시나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때 누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버릇이 없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공부는 못해도 버릇이 없는 건 내 못 참는다고 말을 했거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인지입니다. 이 행동을 보고. 그런데 누구는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요.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뭐가 속이 상한 일이 있었나? 나한테 섭섭한가? 이런 생각이 이 인지는요. 저 행동을 보고 의식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자동적으로 휘릭하고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를 보고 사실은 저 녀석 버릇없이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체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지? 아, 제가 왜 저러지? 걱정되게 저런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시는 분은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이 그렇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유발하는 느낌이 있어요, 감정이.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역시 내 자식이야. 버릇 없이 커야지.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버릇이 없으니까 화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신 분은 걱정이 돼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면서 최근에 본 무슨 방송이 생각이 나고, 아, 우리 애가 왜 저러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나? 친구랑 관계가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방문을 탁 열고. 그럼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은 걱정이 돼서 문을 살짝 두드리고 문도 안 열어요. 누구야? 괜찮아? 오늘 학교에서 뭐 무슨 일 있었어? 아,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 알았어. 그럼 쉬어. 이렇게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러나겠죠. 소리를 지르면 나쁜 행동이고, 문을 두드리고 물어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의 민첩성을 키워야 된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나는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냐? 나에게 아이는 어떤 가치이냐? 뭐 그런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아이에게 뭔가 아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상대가 되고 싶어요. 또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면 아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 중간에 인지와 감정이 있고 제가 행동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제가 지향하는 방향에 가깝겠냐? 문을 똑똑 두드리고 물어보는 방향이 제가 지향하는 방향에 가깝겠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원하는 뭔가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 방향으로 저의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요 안에서 작동하는 이 부분을 잠깐 멈추고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감정의 민첩성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더 많은 리더십 코칭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